그래도 한나라와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화해라니, 그건 항복이나 다름없다. 우리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나라에서 항복하는 사람에게 큰 벼슬과 재물을 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고조선의 땅이 넓어지면서 고조선 사람들은 이웃한 중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게 되었다. 기원전 300년쯤에는 중국 땅이 전쟁의 혼란에 빠져서 그곳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한꺼번에 고조선으로 몰려들었다. 여기가 고조선이요? 그렇소. 전쟁을 피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고조선 땅에 몰려온 중국 사람들은 쇠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었다. 쇠를 처음 본 고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쇠랍니다. 뭐예요? 쇠로 만든 농기구를 쓰면 농사일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쇠는 청동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잘 닳지도 않으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이제 쇠로 농기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농사일이 훨씬 쉬워졌고 고객도 더 많이 거두게 되었다. 먹을 것이 많아져서 살기 좋아지자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고 고조선은 어느새 힘세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찾아와 고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바로 준왕 때의 일이다. 준왕은 위만이 지혜롭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걸 보고 고조선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 저를 고조선의 신하로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위만은 준왕의 명령대로 국경을 잘 지키는 한편 그곳에 살던 고조선 주민들도 잘 다스려 인기가 높아졌다. 그러자 위만은 임금의 자리를 욕심내게 되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내가 임금이 된다면. 그러던 어느 날 위만은 준왕에게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거짓으로 아뢰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을 지키겠으니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왕검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준왕이 허락하자 위만은 군대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들어가 궁궐을 차지해버렸다. 위만에게 배반당한 준왕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고조선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제 위만은 고조선의 임금이 되었다. 고조선의 임금이 된 위만은 새로 임금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고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원래 고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골고루 관리로 임명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이끌도록 했다.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킨 위만은 중국의 한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라를 더욱 발전시켰다. 위만은 한나라에게 제가 한나라를 도와드리지요. 위만은 주변 나라들이 한나라 국경을 넘어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도와주기로 했다. 한나라 왕은 고맙소. 내가 철제 무기를 비롯해 많은 도움을 주리다. 그 대가로 한나라는 고조선에 철제 무기를 비롯한 많은 물자를 보내주기로 했다. 덕분에 고조선은
앞선 무기를 받아들여 군대의 힘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라의 크기가 수천리나 될 정도로 넓어졌다. 이 무렵 고조선은 라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 고조선의 힘이 날로 커지자 위 많은 이웃한 작은 나라들이 한나라와 물건을 팔고 사는 것까지 가로막았다. 그 대신 고조선에 대가를 치른 나라에게만 한나라와 거래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고조선은 주변 나라들이 한나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아서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힘이 커졌으니 더는 한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 한나라와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대가를 바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이고, 이제 고조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구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억울해하며 울상이었다. 이런 일은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자 한나라가 고조선에 따지기 시작했다. 한나라가 장사하러 오는 나라들을 중간에서 막지 마시오. 그러나 우고왕은 한나라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우고왕은 오히려 한나라를 위협하던 북방의 흉노족과 손을 잡고 한나라와 맞서기까지 하며, 우고왕은 우리 손잡고 한나라와 맞섭시다. 한나라 왕은 분노가 폭발했다. 저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를 위협하는 흉노족과 손을 잡다니. 흉노족이란 중국 한나라 때 몽골 고원을 지배했던 유목 민족이었다. 한나라는 고조선과 흉노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둘이 힘을 모아 쳐들어올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다. 결국 한나라는 흉노족을 공격하는 한편 고조선에 사신을 보내 흉노족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을 섬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고왕은 이번에도 한나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바람에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한나라는 고조선과 흉노족이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 없다. 묘안을 짜는 한나라 왕은 너희는 흉노족을 공격하라. 그래서 한나라와 흉노족은 격렬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한나라 왕은 이제 고조선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라. 황제께서 흉노족과 관계를 끊고 한나라를 섬기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럴 순 없다. 이 무엄한 고조선 놈들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한나라 왕은 무척 화가 났다. 마침내 한나라는 고조선을 힘으로 꺾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 육지와 바다 양쪽으로 쳐들어왔다. 하지만 우고왕은 험하고 은밀한 곳에 군사를 미리 숨겨두었다가 한나라 군대를 공격해 첫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나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한나라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결국 왕검성이 포위되기까지 이르렀다. 고조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 각오로 싸웠고 덕분에 1년이 넘도록 왕검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자 한나라는 힘으로 고조선을 무너뜨리기가 힘들다고 여겨 항복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고조선 관리들을 깨어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움이 계속되자
왕검성 안에서도 한나라와 화해하려고 전쟁을 끝내자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도 한나라와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화해라니 그건 항복이나 다름없다. 우리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나라에서 항복하는 사람에게 큰 벼슬과 재물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몇몇 신하와 장군이 왕검성에서 도망쳐 한나라 군대에 항복하고 말았다. 너는 왕검성에 가서 우고왕을 죽여라. 이제 곧 고조선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몰래 사람을 보내 우고왕을 죽여버렸다. 성기라는 대신이 왕검성에 남아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싸웠지만 한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왕검성은 결국 한나라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다. 기원전 108년 여름의 일이었다. 첫나라 고조선이 신하들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순간이었다. 비록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고조선 사람들은 살아남아 우리 결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을 차지하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한나라와 맞서 싸우거나 한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롭게 둥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철을 사용하던 고조선 사람들의 앞선 문화가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었다.